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인간관계 65 기본 법칙 데일 카네기가 지은 책 중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관심을 보여라 부분을 같이 나눌게요. 빈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그의 저서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타인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타인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인간의 온갖 실패는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친구를 얻는데 상대방의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헛된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그 과오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러한 그릇된 노력은 아무리 계속해도 소용이 없다. 뉴욕 통신회사에서 어느 단어가 가장 통화 중에 많이 사용되었는가에 관해 상세하게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단어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나라는 1인칭 대명사였다. 500만 번의 통화 중에 무려 3690회나 나라는 말이 쓰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여럿이 사진을 찍은 사진을 볼 때 제일 먼저 누구의 얼굴을 찾는가? 만약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다음 물음에 대답해봐라.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몇 명이나 내 장례식에 참가해 줄 것인가? 또 이렇게 자문자답해봐라. 먼저 내가 남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나의 일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 것인가? 그저 사람을 감복시켜서 그의 관심을 환기시키려고만 해서는 결코 참된 친구를 얻을 수 없다. 진실한 친구는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이 그러했다. 그는 아내 조세핀과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세핀, 나는 세계 제일의 행운아야. 그러나 내가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이지. 그러나 조세핀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의 여부는 아직까지도 의문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다. 소설 창작법에 대한 강의를 맡은 편집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매일매일 책상 위에 쌓여있는 수많은 원고 뭉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펴들고 한두 구절만 읽어보면 그 작가가 인간을 좋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곧 알 수 있다고 했다. 작가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 편집장은 소설 창작법의 강의를 한참 하는 도중에 갑자기 2번씩이나 그의 강의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소설가로서 대성하기를 원한다면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소설을 쓰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다루는 데는 3배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라. 마술의 왕자로 40년간이나 세계 각지를 순회 공연하면서 관중들을 환각과 경탄으로 몰아넣고 손에 땀을 쥐게 했던 더스틴의 성공 비결을 살펴보자. 그는 어렸을 때 집에서 뛰쳐나와 불황아가 되어서 화물차에 무임승차하기를 하기도 했고 풀더미 속에서 잠을 자거나 남의 집 문전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글자 읽는 법은 화물 열차 속에서 역 근처에 붙어있는 광고를 보고 배웠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환상적인 마술의 왕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할 2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관객을 끄는 그의 인품이다. 그는 매우 뛰어난 예능인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몸짓, 말하는 태도, 얼굴 표정까지도 미리 충분히 연습을 했고 그 연습을 토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대에 옮겼다. 둘째로 더스트는 인간에 대해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대개 마술사들은 모여든 관객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지 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스트는 전혀 달랐다. 일단 무대에 서면 마술을 보기 위해 나를 찾아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가. 나는 이 사람들 덕분에 명성을 떨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인생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연기를 보여드려야지 라고 다짐하곤 했다곤 한다.
이처럼 무대 위에 올라설 때마다 관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기에 더스틴이 최고의 마술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슈만 하잉크 여사도 더스틴과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한때 가난과 정신적인 고뇌 그리고 여러 가지 슬픔에 견디다 못해 죽음까지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을 무릅쓰고 그녀는 꾸준히 정진해서 드디어 세계적인 와그너 창법의 가수가 되었다. 그녀의 수레에 의하면 그러한 성공의 비결은 역시 인간에 대한 관심 덕분이었다고 한다. 루즈벨트의 절대적인 인기 비결도 역시 그러했다. 루즈벨트는 유명 인사들은 물론 집안 하인에 이르기까지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섬긴 하인 제임스 A. 아모스는 하인의 눈에 비친 영웅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책까지 펴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어느 날 내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리라는 새가 어느 새인가 하고 물어본 적이 있다. 아내는 메추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메추리는 이러이러한 새다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때 우리 부부는 웨스트베이에 있는 루즈벨트 저택의 조그마한 행랑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아내의 방 창밖에 메추리 한 마리가 앉아 있으니 창문으로 내다보면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전화를 주신 것이었다. 이 사소한 사건은 대통령의 인품을 잘 말해주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 살림방을 그 곁을 지나치실 적마다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간에 반드시 여보게 제임스 하고 다정한 인사말을 던져주시곤 했다. 남북 전쟁 후 카이제르 황제는 신하나 백성들이 그를 원수로 여길 정도로 미움을 받고 있었다.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증오하면서 화형에 처해도 시원치 않다고들 입을 모았다. 이러한 분격의 도가니 속에서 한 소년이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를 그에게 보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저는 폐하를 언제까지나 저의 황제로 경외합니다. 이 글을 읽고 깊이 감명을 받은 카이제르는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소년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고 카이제르는 그 소년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 소년은 말하자면 날 때부터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던 셈이다. 친구를 얻고 싶으면 먼저 남을 위해 애쓸 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남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사력 있게 헌신해야 한다. 인간관계에 있어 특별한 테크닉은 필요하지 않다. 상대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내라. 다시 한번 상대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내라. 세계적인 와그너 창법의 가수 슈만 하잉크의 성공 비결은 맹목적일 만큼 인간에 대한 관심을 퍼부었다는 데 있다. 네, 오늘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기본 원리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관심을 보여라. 이것은 가식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때 인간관계가 진실하게 나온다. 친구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데일 카네기의 주옥 같은 그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네요. 네, 오늘 K주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이 책 중에 좋은 마음에 와닿는 것을 같이 나눌 것을 약속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